네, 안녕하세요. 전만키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만의 브랜드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작가이기도 하고, 네. 또 유튜버이기도 하고, 또 창업센터도 운영하시고, 네. 뭐 3PL도 하시죠? 그쵸. 4PL인가요? 4PL이죠. 4PL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사업체와 이제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한기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제 그쵸. 시그니처. 네, 시그니처 인사죠. 저는 대두 TV를 운영하고 있는 대두이고요. 지금 회사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나는 당신의 엔잡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 한기백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두 TV를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그쵸. 제 구독자님들이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봤지. 네, 한 번은 보셨고, 제가, 이 브랜드나 이런 거 원하시면은 지금 가서 보라, 네. 영상 보라고 자문 받으러 가신 분이 있었나 보죠. 제 소개로 큰 사람 아직 딱히 없었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채널이 이제 사업 관련 채널이다 보니까 인터뷰를 이제 사업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대표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 물론 지금은 많지만 처음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사업을,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해 나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요. 제가 제가 하려고 하는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뭐 유튜브도 하고, MBA도 다니고, 거기다가 뭐 건강관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규모는 안 커지는데, 요만한 규모에서 요게 작아지면 요게 커지고,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4시간, 24시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멘토님이 너가 하고 싶은 걸 만약에 너가 원하는 기간 내에 다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물어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래, 유튜브는 한 7시간 정도는 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하니까 48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완공이 안 되는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에 충격을 한번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직원을 쓰라고. 시간을 돈 주고 사라고. 그때 그냥 직장 다니고 계셨나요? 네, 다니고 있을 때. 제 멘토님이 저희 그 회사 고문님이었어요. 넌 회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회사 뭐 상사분이신 거예요? 상사인데 약간 사외 고문이어가지고 약간 회사랑은 크게 좀 조금 나눠져 있어서 저를 위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죠. 저를 예쁘게 또 봐주셨고. 그래서 직원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옛날에 이제 식당이랑 이런 것들도 좀 운영을 했었어가지고 직원 그럼 뭐 알바를 쓰라는 거야? 근데 알바 보고 유튜브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쵸.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다가 신사임당 창업탐험고치를 본 거죠. 한 2, 3년. 네. 그래서 그 창업탐험고치를 보고 이런 게 있네? 라고 해서 책을 이렇게 봤는데 책에 이제 별 내용이 없더라고. 그때가 초창기여가지고 맞아요. 좋은 책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무슨 포토샵 책 같았어. 맞아요. 네이버에 상품 등록하는 거 배너 만들기 이런 거 맞아.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있으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제 원래 스타일대로 막 이렇게 유튜브를 뒤졌어요. 근데 유튜브를 뒤졌는데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천안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컨설팅을 해주신대. 쇼핑몰 관련돼서. 그래서 찾아갔죠. 전화해서 찾아갔는데 2시간 정도 컨설팅 받고 한 300만 원 정도 지불을 했죠. 300만 원 정도 지불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알려준 대로 뭐 알려준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그분이 이제 인프라도 좀 뚫어주시고 그리고 지식도 좀 알려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게 그럼 거기서 아이템이 나오신 거예요? 네. 아이템은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제가 갖다 팔았고 제가 약간 디자인을 변경을 해가지고 저만의 브랜드로 이제 처음부터 브랜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아예 막 요즘 많이 하시는 막 위탁을 처음 해보거나 뭐 사입을 해보거나 이런 게 아예 아니었네요. 네. 저는 위탁을 할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지. 전 그리고 위탁 배송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쵸. 그때는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거 뭐 잘 유명해지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탁 배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몰랐고 도매국이라고 하는 것도 사업 시작하고 한참 뒤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남들 파는 똑같은 상품이 아니라 내가 이제 뭐 물론 있는 상품 기존 상품에 이제 거기 이제 디자인도 입히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썸네일도 다 찍어가지고 이게 잘 팔렸나요 처음? 처음에 잘 팔렸어요. 잘 팔렸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쿠팡이 처음에 좀 허술했어요. 아 맞아 입점하기도 좀 입점하기도 좀 쉽고 그래서 제가 입점을 했는데 그 컨설팅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쿠팡에서 샘플을 2개씩 그러니까 로켓 배송 기준으로 2개씩 주문을 하면 하나라도 나가면 한 박스를 옛날에 이렇게 주문을 넣는다. 그러면 그러면은 50개를 런칭하면 하나씩 다 팔렸다는 전제에 50박스가 들어오겠구나. 그렇죠. 근데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는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일 큰 박스에 다 때려 박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에 100만 원어치씩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제 상품이 제일 큰 박스 기준에. 근데 38종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3, 4천 뭐 이렇게. 네.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 매출. 일주일 안에 매출이 났죠. 그래서 그거를 쭉 팔았는데 그 물건 자체를 저는 뭐 돈 주고 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서 디자인해서 한 건데. 근데 그거를 다시 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샀어요.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서 그러니까 처음에 한 3천만 원어치 물건을 긁었는데 3천만 원어치 물건을 긁고 이거를 이제 6달에 나눠서 하니까 500만 원씩밖에 안 나가는데 그렇죠. 내 주머니에는 벌써 3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데 2달 정산이 2달이 있지 않았나요? 근데 그 외상담보대출은 쿠팡에서 100만 원 이상 계산서를 은행이랑 껴가지고 맞아요. 조금 이자를 내고 이게 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한 3일 안에 다 정산받고 그 돈을 굴렸죠. 그래서 카드값은 500만 원씩 해다가 나가지만 그래서 한 4월달, 5월달쯤 되면 돈이 없죠. 그쵸, 확 나가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았죠. 소상공인 대출을 하면 2천만 원이 나오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카드값을 메꾸고 그런 다음에 그 카드로 다시 6개월 할부로 물건을 사고 계속 그걸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대출을 받고 대출이 계속 나오나요? 매출이 올라가니까 아마 대출은 일단 매출이 나와가지고 소상공인 대출 한번 받고 맞아요. 두 번째 소상공인 대출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사업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투자했었던 것이 잘 돼서 한 1억 정도씩 대출을 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돌아가니까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돌렸죠. 근데 이게 솔직히 딱 들어보면은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되게 물론 이상적인 루트긴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는 그런 루트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쉽게 되는 루트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들 위탁 배송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한테 지금 자문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000만 원 안팎의 돈을 갖고선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 정도. 대출도 못 받는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인데 대출이 없다. 그럼 1,000만 원. 그래서 정말 경험 그 정도인 거고. 팔아보는 경험. 그런 상태인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5천에서 한 6천 정도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분야니까 선뜻 5, 6천 드리기 좀 어렵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뭐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그 온라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5천만 원 드린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지만 맞아요. 사실은 한 50평 정도 되는 고깃집의 에어컨 시설이 보통 3천만 원, 2천만 원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인테리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선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진짜 그렇죠. 사업으로 보면은. 그렇죠. 결국에 그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골이 벼서 식당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 1억을 넣어서 500이 나오고, 3천을 넣어서 500이 나오면, 3천을 넣어서 500을 나오는 걸 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 1억 정도 카페 차려가지고 월에 500 벌면 잘 버는 거라고 하니까. 그럼 온라인에서도 1억 집어넣으면 500 버는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자본,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자본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이제 내가 꿈꾸고 있는 그런 사업의 규모는 그런 단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매출 10억 정도 돼야 월 500 버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정도 돼요. 월 500 버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10%는 남지 않냐 뭐 이렇게 하지만
때가 생각을 됐죠. 못하는 게 네. 생각을 못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 인건비를 안 넣어. 맞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실 규모도 좀 커지고 직원도 들어오면 컴퓨터도 사야지. 정수기도 놔야지. 부자재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식당은 그걸 처음에 때려박고 시작하는 거고 맞아. 우리는 돈을 벌어가면서 하는 거기 하나씩 때문에 채워넣었어요. 한 2, 3년은 클 수가 없어요. 맞아. 그냥 사들이다 끝나. 저도 왜 요즘 그냥 돈이 들어오면은 나한테 내 돈이 아니야. 매출이 난 것 같은데 뭔가 하나는 생겼는데 그쵸. 돈은 없고. 그리고 그 시기 되면 뭐 원가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뭐 입출 장부를 쓰거나 그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거 못하지. 못하지. 그냥 마진이 남았으니까 남았겠거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멘탈적으로 이게 벌리고 있는 건가 아주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통용하는 방법으로는 돈을 못 법니다. 맞아요. 나만의 방법을 좀 찾는 게. 그렇죠. 나만의 방법 혹은 진입 장벽이 좀 있는 방법 그런 것이어야지 그렇죠. 뭐 아무나 이제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돈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유튜브도 그럼 하신 건가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되게 희한한 게 이제 직원을 그러니까 뭐랄까 유튜브를 시작을 한 게 할 일이 없어서 유튜브를 했어요. 일을 내가 맡겼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직원 한 명을 두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는 빠듯빠듯하게 했어. 나랑 직원. 근데 직원을 2명을 뽑고 나니까 시간이 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을. 내 그래서 시간이 좀 이게 자동화가 됐는데 돈은 당연히 적게 벌겠지만 당연하죠. 내가 시간이 많이 남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웹툰을 봤어요. 한 달을 웹툰을 저도 봤는데 그런 적 있죠. 그냥 리클라이너 누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다가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본 건 아니고 뭐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보다가 이대로는 안 되지 않냐. 분명히 이게 엄청 바빠야 되는데 왜 안 바쁘냐. 맞아. 그러니까 매출은 나오고 있고. 그렇지. 매출이 또 나오고 있고. 맞아. 근데 뭔가 좀 불안은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를 하겠다 딱 생각을 했는데 개탈 쓰고 그래서 유튜브 맞아요. 시작한 거죠. 처음 맞아요. 처음에 이제 가면 하셨죠. 쓰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튜브는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유튜브에 대한 막 뭐 꿈이 있던 것도 아니고 막 아니면 사업을 그렇게 접목시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 마음은 뭐였냐면 이 사업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안 하는 거 자체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어플이 유튜브인데 그렇죠. 전 세계 그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시대에. 그렇죠, 시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좀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내 나이가 아직은 어린데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또 시작을 했고 뭐 나중 되면 이게 뭐 잘 되면 뭐 수업도 좀 하고 뭐 좀 뭔가 부수적인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에 시작한 것도 그냥 있죠.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뭐 그쵸.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유튜브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한 번도 상상을 못했어. 맞아. 지금 유튜브로 이제 물론 영상도 이제 제작하고 계시고 콘텐츠도 이렇게 계속 만들고 계시지만 그걸 통해서도 뭐 컨설팅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창업센터 그쵸.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있죠. 그런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시간이 좀 날 때 그냥 이렇게 찍어 왔었던 건데 이제 저희 회사에 제 책의 공동저자인 송종국 팀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분이 원래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러 들어왔었어요. 잠깐. 부업을 좀 하고 그냥 싶다고. 뭐 지인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래요 하셔요. 그러다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엄청난 인재인 거예요. 컨텐츠 마케팅 뭐 이런 어떤 유튜브 책 쓰기 이런 걸로 거의 유명하시고 억 단위를 쓴 거예요. 그 교육에다가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불러놓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아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갖고 말을 해야지. 그때 하다가 부업하지 말고 이 일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얼굴 까고 방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조금 이렇게 성격을 좀 바꾸시고. 네, 그 개탈 벗은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대로 이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그 팀장님이랑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뭐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저는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팀장님은 계획이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엄청난 분인 게 그죠, 대단하시죠. 앉은 자리에서 2-3시간 정도 저랑 인터뷰를 하더니 거의 1년치 컨텐츠 제목을 따왔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계속 찍으십시오.
편집자 한 명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돌린 거지. 아, 그렇게 해서 유튜브 몇 년 한 2년 하시나요? 어떤 게요? 유튜브를? 지금? 1년 했죠. 1년 정도 하셨나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팀장님이 들어왔어요. 작년 12월 달? 아, 그쵸. 제가 대표님 TV를 안 것도 그쵸. 초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나왔고, 그거 나온 다음에 바로 뭘 써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책 목차를 써서. 책 목차? 책 목차를 써서. 난 생각도 오더라고요. 없었는데. 아니, 책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무슨 내용을 쓸까 얘기를 좀 하다가 그냥 써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출판사에다 보냈어요. 근데 한 번에 오케이가 된 거예요. 목차만 보고. 근데 그러니까 출판사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는 송 팀장님이 아는 아. 분 중에 출판사한테 제의를 받았던 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번호를 받아서 혹시 우리 기획사 한번 봐줄 수 있냐 줬는데 바로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몇 주 뒤에 바로 계약하고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신인 작가가 100통의 목차, 그러니까 100개 정도의 출판사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 중에 한 10개에서 5개 정도의 미팅이 잡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될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군데 보냈는데 바로 오케이 되고 바로 책 쓰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송 팀장님 빨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또 사람이 또 중요하다는 사람 게. 엄청 중요하죠. 맞아요. 여기서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제 확산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걸 이번에 경험해서. 맞아요. 사업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1인 기업으로 뭐 할 수는 있지만 내 사이즈, 내 꿈의 사이즈가 좀 다르다면은 진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가 그쵸. 중요한 엄청 것 같더라고요. 엄청 중요해요. 책도 되게 잘 되시잖아요. 이번에 초판도 다 팔렸죠. 2,000권 다 팔렸죠. 이 책 궁금한 게 이제 책을 쓰시고 물론 책도 뭐 기획에 있던 거지만 사업에 책을 쓰시고 나서 좀 더 내가 딱 체감하는 달라진 점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책을 냈을 때는 제가 책을 썼는데도 책을 안 읽어봤었어요. 왜냐면 공동저자니까 제가 안 쓴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안 읽어본 게 너무 바빠서 책을 못 읽었어요. 아직도 책을 다 못 읽어봤어. 저희 바쁘시네요. 그러니까 책을 아직 다 못 읽어봤는데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체감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들이 조금 경계를 덜 하고 온다는 거.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든, 그러니까 저랑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자문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약간 이게 자격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와서 이렇게 저랑 뭐 하시죠 이렇게. 그전에는 유튜브로만 이제 뭔가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유튜브에 이제 TV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계심이 엄청나서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신사임당 대란 이후로 막 이렇게 부풀었었던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딱 잠잠해질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신중하죠. 그쵸. 신중해요. 내가 만약에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고르려면은 되게 증명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책이 아마 그런 수단이 됐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클래스 101에서 이제 제안 들어온 것도 그렇고, 뭐 1억 뷰엔잡에서 제안 들어온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책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쵸. 유튜브로만 뭔가 아니면 카페. 왜냐면 제 유튜브가 3,000명밖에 안 돼요. 엄청 큰 사이즈는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클래스 101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보니까 제가 구독자 수가 제일 적어. 그쵸. 막 몇십만 막 이렇게 몇십만, 적어도 1만은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이 온 거는 MD 손에 이 책이 들렸구나. 맞아.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저도 이 말 한번 다시 생각나는 게 내 책을 쓰는 게 누구 손에 들릴지 모르니까. 대통령 손에 들리면 청와대 추천책이 되는 거야. 아니면 장성 손에 들어가면 군대 이제 다 터지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것도 책을 쓰는, 이제 물론 뭐 작가로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엔잡이잖아요. 또 작가로 하시면서 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점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창업센터 하시는데, 창업센터는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자문을 계속 하다가 창업센터를 만든 게 맞아요.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죠. 예, 저도 그 전에부터 알았으니까. 없었는데 시작은 어떻게 됐었냐면 아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아는데 일을 안 해. 어떻게 해야 돼? 다 있는데. 다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자꾸 눕고 안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귀찮아지죠. 귀찮아지고 그리고 막 엉뚱한 짓을 해. 그러니까 지금 아는 것만 해도 되는데 교육을 계속 들으러 다니거나. 그러니까 더 필요도 없을 텐데 괜히 듣고 있는. 거기다 돈을 막 쓰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빨리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올려야 될 텐데 소싱을 계속 하고 있다거나. 그죠. 소싱을 해야 될 텐데 뭐 광고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바이럴을 한다거나 이러느라고 세월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문해드리는 분 중에 1억을 뭐 이름 얘기 안 할게요.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의 한 절반 정도를 벌써 다 쓴 거야. 근데 아무것도 거의 성과가 없어. 그냥 뭐 테스트용으로만 거의 쓴 건가요? 아니면 강의 뭐 이런 걸로? 강의에 뭐 한 3천, 2천 쓰고 뭐 그거 말고도 물건 뭐 하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그쵸. 그 정도 필요. 근데 그 1억도 다 대출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그냥 오라고 내가 책상 하나 놓을 테니까 와서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창업센터 그렇게 한 명 또 한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수요가 많아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수요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한 30명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70명의 수용 가능한데 3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2달 됐죠. 살을 계속 받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바빠서 광고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제가 거의 매일 미팅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처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제일 뒤숭숭할 때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몰입해서 하고 일이 시작되면 저 찾지도 않아요. 그렇죠. 바쁘니까. 자기도 일하느라 바빠서 네, 저를 별로 안 찾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제가 좀 집중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들 일 하시죠. 창업센터 그럼 이왕 말도 나온 김에 만약에 홍보 안 하시고 계시니까 남기는 김에 한 번 홍보라도. 네, 그래요. 창업센터는 여기 오시면 이제 공간 자기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커피나 음료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메인은 저랑 미팅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에서는 어차피 못 합니다. 맞아, 사무실 있어야 돼. 그쵸. 괜히 사무실이겠어요. 맞아요. 안방이 괜히 안방이 아니거든요. 편안한 안자에 방방자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곳에선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소사무실이라도 구하고 뭐하고 하는데 맞아. 그 소사무실 가서 놀아.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만 있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금 천안에 있는 이 창업센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창업센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안에서 뭐 사진 촬영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도 브랜딩 그리고 POPL 그리고 뭐 택배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노무, 세무 이런 것들도 한 군데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알게 해줄게. 괜히 다른 데 시간 안 쓰고 바로 이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많이 나요. 뭘 아느냐 모르느냐를 떠나서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알아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이 돈을 버는 것도 방법인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돈을 안 쓰면 돈을 벌어요. 맞아요. 돈을 안 쓰면 돈을 벌어. 내가 쓸데없는 지출을 또 빼면은 그러니까 돈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실력이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끼는 거. 내가 궁뎅이를 어디에다 붙여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비용이 절감이 되면 그게 돈 버는 거고 그걸로 돈을 벌게 되면 더 오랫동안 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체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창업센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창업센터에 이제 입주하시면은 아마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에 브랜딩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런 지식들을 또 공유할 수 있고 네네. 다른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내가 하는 게 또 맞나 이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처음 하다 맞아요, 보면. 맞아요. 그럼 나보다 앞서 나간 사람들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니까 아마 그런 환경에 있어서는 아마 창업센터, 남한사 창업센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천안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이제 사업을 그렇게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더 이제 큰 목표를 위해서 계속 일해 나가고 계시고 다른 분들도 또 도와주시는 일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아까 대표님이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다시 좋겠다 이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거고 그럼 지금 상태를 가지고 이런 내 경험과 지식들을 가지고 물론 뭐 자금이 그렇게 많진 않고 지금처럼 막 뭐 인적 자원이나 네네. 아니면 내 그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모든 걸 이제 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2년 전,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시작한다. 네. 근데 사업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리고 제 채널도 많이 보고 계시는 네. 대표님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한다면 또 사실 비즈니스 뭐 상품과 서비스 뭐 엄청 많지만 상품으로 또 한다면은 어떻게 시작할 것이며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키워나가실 것 같아요. 일단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쇼핑몰을 만약에 다시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창업센터 같은 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럼 무조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진짜 이거 나중에는 K바우처까지 해가지고 완전 무료로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온라인 사업을 준비해가면서 시작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전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유튜브 할 거예요. 근데 유튜브의 목적도 좀 다르죠. 유튜브를 채널을 키우는, 그러니까 구독자를 많이 늘려서 뭐 광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도 있겠지만 유튜브를 어떤 목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의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사무용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의자를 하나씩 사보고 리뷰를 계속 하면서 의자 쇼핑몰을 준비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의자만 계속 리뷰해. 그래서 막 의자왕이야, 예를 들어 채널. 의자왕이어서 다 써보니까 뭐 하고 그러다가 저는 뭐를 해볼 것 같냐면 그냥 좀 싼데 상가를 빌려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 것 같은데 그 스튜디오에 의자가 다 있는 거야. 내가 리뷰했던 의자가. 그러면은 모든 회사에 있는 의자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한번 앉아보러 오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거 살려고 그러는데 한 장소에 오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커피값을 받는 거지. 또 다른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거. 커피값 그리고 식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은 이제 의자에 이제 국한돼서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렇게 그러면은 좀 대제목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상품을 소싱한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요를 찾는다. 유튜브를 아니면 광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루트를 좀 짜본다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고관여 제품을 찾아요. 고관여.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사면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제품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좀 고를 것 같아요. 그거를 고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럼 고관여라는 것 자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제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을 계속 풀어주는 컨텐츠를 만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관여라는 게 저런 것도 있죠. 이제 물론 비싼 카메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이라면은 건강기능식품은 사실은 고관여 제품이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뭘 알아야 비교를 하는데 비교 자체가 안 돼. 비타민 D가 뭐 그냥 좋다니까 그냥 그 키워드 있으면 그냥 사서 먹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고관여 제품이 또 뭐가 있냐면 좀 우리가 알만한 게 있을까 좀 쉽게 많이 접하는 것들 중에 있나? 핸드폰 그러니까 IT로 하면은 조금 뻔하니까 왜냐면 IT는 너무 짱짱한 애들이 많잖아요. 네. 조금 흔한 걸로 만약에 좀 생각을 하면 천천히 생각하시죠. 뭐가 있지? 고관여? 디퓨저?
디퓨저. 디퓨저가 고관여는 아니다. 그럼 그쵸. 그거는 빼고. 고관여 제품이 뭐가 있지? 뭐 좀 많이 찾아본 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품 쪽이지 않을까. 피부 아. 관련해서 트러블 나거나 이러면은 또 좀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쪽에서는. 화장품.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거든요. 뭐냐면 화학 쪽. 내가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일들인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공부하고 앉았어. 맞아요. 책한 거는 그러면 그게 너무 큰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케바케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이미 공부가 끝난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피규어 오타쿠야. 그럼 피규어 공부할 필요 없거든. 그렇죠. 다 그냥 바로 그냥 어떤 게 좋은지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비싸니까 고관여 제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브랜드가 아니면 좀 많이 따져보고 사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내가 미리 투자해놓고 취미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여태까지 그럼 한번 나를 살펴보는 거네요. 내가 여태까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샀던 그런 제품들 중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게 또 그렇게만 또 생각해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맞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 내가 온라인 쇼핑을 하겠다. 근데 위탁으로 하자니 또 경쟁력도 많이 없고 고관여, 뭐 저관여 아니면 내 상품을 하겠다는데 그럼 나는 뭘 팔아야 되냐. 이게 되게 고민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팔지 말고 알려라 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팔았다는 얘기는 주고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주는 것이 내 수준에서 구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을 고객들한테 준 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비싸. 왜냐면 나 정도도 구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비싸. 비싸게 줬기 때문에 저 사람도 비싸게 사거나 혹은 내가 마진이 적거나 그럼 이건 선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거래 정도죠. 거래 정도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조금 많다면 그 살면서 경험해왔었던 그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카테고리들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 도움을 준 대가로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그들이 물건을 사고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면 이빨에 대한 어떤 그 전문 지식 같은 것들을 알려줘서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고 실질적으로는 나는 뭐 친환경 무슨 칫솔을 판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사실 제일 좋죠. 왜냐면은 이 시청자들은 그 구독자 그 유튜브를 본 시청자들은 이미 이 영상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돌려줘야 돼. 그렇죠. 이게 사실 비즈니스잖아요. 오고 가는 거. 근데 영상은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 돌아오지 않는 건 내가 상품이 없어서니까 그렇죠. 이 상품을 그냥 준비하면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한다면 내가 생각한 고객, 그러니까 내가 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제품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줘야 되는데 뭐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물건 사서 줄 수는 없잖아요. 뿌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걸 주라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을 제작하든 이북을 하든 그렇죠. 뭐 인스타도 해야 되고 뭐 인스타를 하든 아니면은 뭐 광고를 해서 미팅을 해서 상담을 해주든 뭐든 그걸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상품 이렇게 연습하면서 팔아보면서 그 중에 뭐 잘 팔리는 거 이렇게 팔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언젠가 또 대체가 또 되니까.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아예 시작을 할 수 없는 상태시면요,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만약에 하시게 된다는 전제 하에 다 바뀌어 있어. 맞아요. 뭐 3개월도 안 돼서 바뀌니까. 다 바뀌어 있어.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 맞아요. 그리고 뭐 무슨 뭐 옛날처럼 다 무조건 뭐 포토샵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미리 캠퍼스나 이런 거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돈 주고 시간 들여가지고 포토샵 배웠던 사람들은 그거 왜 배웠나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뭐랄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조금씩 경험해보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번 맛만 보면 돼요.
그치, 뭐 여러 번 할 필요 없다. 왜냐면 그걸 익숙하게 될 때쯤 되면은 다른 게 나와. 지금 옛날에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 5분짜리 영상 하나 제작해 줄 수 있나요? 해가지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20살 때쯤 3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5분짜리 영상 하나에. 근데 지금 5분짜리 영상 하나에 5만 원이에요. 맞아요. 5만 원 싸게 할 수 있죠. 분당 10,000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더 저렴해질 거예요. 그쵸. 아니 지금 또 프로그램도 자동 편집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컷 편집도 자동으로 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대체가 되고 싸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늘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는 고객이랑 소통하지 못하면 물건은 다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통하는 놈한테 집니다. 그쵸. 왜냐면은 고객이 이 물건을 받고 뭘 했을 때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수정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수정 보완하는 애들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팔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엔 또 못 팔는. 그쵸. 그래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럼 고객과의 접점이라는 건 뭐냐? SNS, 유튜브예요. 지금 시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접점 사이에 있으면서 물건을 구해와야 그냥 부르륵 팔리는 거지. 뭐 물건부터 구해놓은 다음에 영향력을 펼치려고 그러면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보험하는 사람이야. 근데 날 도와주려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도 좀 치워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럼 치우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죠.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갖고 고객들한테 뭔가 도와주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미 의도를 들켜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의자에 미친놈인데 내가 1년이 지났는데 내가 너네가 의자를 너무 고민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만들었어. 가성비 있는 거. 너네가 원하는 딱 그 가격대에 딱 그 스펙만 갖춘 거야. 나 여기서 1,000원만 남길게. 우르르 팔립니다. 그쵸.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에서 기부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먼저 줘라. 사업에서는 선빵선승이야. 네, 먼저 고객들에게 먼저 모든 제공을 해서 고객들을 부담스럽게 해라. 부담스럽게 하면 고객들이 불편하니까 그럼 나를 뭔가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겠죠. 그쵸, 유튜브가 뭐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그럼 대표님들이 보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상품을 팔겠다면은 그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이렇게 컨텐츠 제작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향력을 키운 다음 물건을 팔겠다. 그렇죠. 영향력을 키운 다음. 근데 그거에 가장 좋은 게 유튜브니까 난 유튜브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겠다. 만약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유튜브를 나 못하겠다. 이건 안 되나요? 근데 사업 못하나요? 근데 유튜브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얼굴이 밝혀지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또는 난 그냥 간단하게 물건만 팔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 사업하면 유튜브 해야 되잖아. 맞아요. 광고로 아니 그냥 그것도 그렇고 좋죠. 뭐 영상 하나 만드는 것부터 다 해야 된다고. 그쵸. 뭐 나중에 제품만 뭐 상세 페이지에 뭐 만들어도 영상 찍는 것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그 상세 페이지에서 판매자를 다 노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판매자를 노출한 판매 페이지가 있고 판매자를 노출하지 않은 판매 페이지가 있으면 당연히 노출 안 한 애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튜브를 하는 것이 싫다 또는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걸 지금 시대에서 권해드려요. 유튜브가 없었다면은 좀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만 지금 아니 그냥 약간 이런 거잖아요. 뭐 사람들이 가장 모여있는 장소에서 놀지 않을 거면 다른 데서 놀아야 되는데, 그쵸. 왜 굳이 그러냐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튜브가 세상을 바꿀 거예요. 저 봐봐요. 대표님이랑 저도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해봤고, 그리고 여기 창업센터에 있는 분 중에 지금 절반 이상이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유튜브가 답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유튜브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유튜브가 학교가 되고 맞아요. 유튜브가 소통의 장이 될 거고 유튜브가 모든 돈이 머무르는 곳이 될 거예요. 네, 물론 이게 뭐 꾸준히 그렇게 뭐 오랫동안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 플랫폼 같은 거야 당연히 변할 수 있겠죠. 뭐 담은 요즘은 5년에서 10년은 네. 유튜브의 하지만 시장이니까. 유튜브가, 네. 근데 우리 5년에서 10년 돈 벌고 빠져야지. 그죠. 또 뭐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러니까. 나가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있어서 유튜브가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많고 그쵸. 용이하다. 그쵸. 그런 걸 좀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뭐 여러 이야기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 그러니까 대표님도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업이 뭔가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지금도 물론 어렵겠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만약에 뭘 해야 되는지 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자문 받으러 오십시오. 왜냐면 헤매느라 돈이 들어. 맞아, 이 생각하느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제품인데 그냥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헤매느라 돈 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 맞아,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잔마키님은 좀 예외인데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이 사람이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찾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최장기간 저야 한데. 그쵸, 몇 개월 했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특수한 상황이셨어가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냥 한 3-4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받아 볼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받으십시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게 없었어요. 저도 사실. 그래서 막 찾아간 거고 저도. 그래서 저는 그게 무조건이다. 그게 무조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게 사업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맞아요. 돈을 안 쓰는 거. 갖고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 지금은 거기서 아껴야지, 비용을 아껴야지 내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어떤 그 운전 기록, 레이싱 기록을 줄일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엔진을 그러니까 중간에 앵고 안 나게끔 적게 쓰는 거예요. 기름을. 그렇죠. 실력이 없으니까 괜히 빨리 밟겠다고 밟다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그러다가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력이 늘어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을 낮춰서 실력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이런 얘기를 좀 결국에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이 다 돈이기 때문에 그 시간 얼만큼 아끼느냐가 사실 사업을 좀 더 빨리 성공시킬 수 있냐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네네. 나 오늘 이제 한바른 식품연구소 한기백 대표님하고 이렇게 사업에 관련해서 물론 엄청 복잡한 얘기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라고 내용을 준비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인사. 네. 쇼핑몰이라고 하는 이 유통 쪽에 이제 발을 들이시고 새로운 어떤 단순히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게 아니라 10년 넘게 나의 먹거리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종목으로 이 유통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역시나 어딜 가나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뭔가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은 좀 더 외롭지 않게 그걸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만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시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한 하루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